이렇게 해서 더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고르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스티커가 보통 이렇게 하얗게 들어가는 스티커도 있고, 약간 컬러감을 좀 넣어주는 그런 스티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 컬러를 넣어 볼까요? 이거는 패키지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요런 베이지 톤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컬러가 안 먹히죠? 자, 지금 보면은 컬러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중 복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2번 들어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 없는 내용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예 이제, 내가 그 유형을 아예 색깔을 넣어서 눈에 확 띄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에 따라서 해당 컬러를 바꿔주면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이 품질 표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건지 이거를 이제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작업을 할 때 글씨는 그냥 흰 색깔로 배치를 하기도 해요. 이게 다 너무 진한 검정 색깔로 들어가면은 조금 너무 칙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 설정을 해도 되고, 패키지의 색깔에 따라서 컬러를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약간 이런 그린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린 톤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는 또 어떻게 수정을 해볼까요? 이게 패키지가 색깔이 있는 패키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패키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번엔 색깔을, 요런 갈색깔의 패키지다. 왜냐면 지금 원두를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거를 흰 색깔로 제작을 안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일 때는 흰 색깔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색깔이 있는 패키지에 넣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도 하얀 색깔로 이런 식으로 배경을 좀 깔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깔아주면은 이 글씨도 이제 잘 보이겠죠? 이게 지금 커피 그 팩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공간이 부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지를 확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또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주시고, 똑같이 요 타입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약간 좀 둔탁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검정 색깔 라인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좀 둔탁해 보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역을 다 설정을 해주시고, 색깔이 다 선택이 됐죠? 제가 선택을 뭐 하나 잘못 눌렀나 봐요. 예를 들면,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보면은 제가 같은 컬러만 다 선택을 했으면 여기에 색깔이 뜹니다. 근데 지금 물음표가 떴다. 이거는 성향이 다른 오브젝트를 클릭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잘못 클릭한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잘못 클릭이 됐나?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성향의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이렇게 다 클릭을 했을 때 같은 색깔을 클릭을 했을 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뜹니다. 자, 요거 흰색으로 흰색? 흰색으로 할까요? 흰색으로. 아, 지금 글씨 색깔이 흰색이어서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거 색깔을 바꾸지 말고 라인을 흰색으로 갈게요. 자, 라인을 흰색으로. 자, 지금 선택 안 된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을 해서 흰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흰색으로. 여기에 있는 다른 오브젝트들도 다 선택을 해가지고 흰색으로 컬러를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가 이제 라인이 안 보이니까 색깔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색깔을 넣어 볼게요. 색깔은 저는 약간 밝은 톤의 연두 색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여기 글씨가 어디 갔죠? 글씨. 자, 그리고 나머지 오브젝트들도 다 선택을 할게요. 근데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조각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이 오브젝트의 형태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걸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을 해주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그룹을 해줄게요. 그룹을 해서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룹 안으로 들어온 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여기 주변에 있는 이미지들이 약간 흐릿해졌죠? 그룹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상단바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룹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제 그룹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같은 성향을 가진 오브젝트들을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다 하면은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동시에 선택이 돼요. 편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서도 요 기능이 있거든요. 포토샵에서도 요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굳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이 요술봉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영역을 설정해 주지 않고 그냥 다른 작업물이랑 같이 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이제 같은 타입의 오브젝트들이 선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고 그 그룹 안에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다른 디자인에는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조금씩 변경을 해왔기 때문에 같이 잡히지는 않을 테지만 다른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룹핑을 항상 하고서 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같은 컬러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거의 하얀 색깔 톤에 가깝게끔 이 정도 톤으로 좀 밝혀줄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라인이 그 하얗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조금 더 이 검정 라인이 흰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밝아 보이는 느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색깔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요술봉을 이용하면은 색깔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노랑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요 컬러도 노랑 계열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타입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 계속 바꿔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 여백과 여기 여백이 안 맞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것도 가운데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옮기고 싶은 오브젝트가 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그룹핑을 해줍니다. 그룹핑을 해주신 다음에 이 사각형과 이 안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일단 Alt키를 누르면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 틀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정렬을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틀은 움직이지 않고 이 내용만 가운데로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딱 가운데로 맞죠? 자, 가운데로 맞춰줬고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요 타입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무슨 타입이 있을까요?